현재 13개 사건으로 고소 고발된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는 더 많은 의혹들이 지금 뒤따르고 있는데,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동작구 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휩싸인 또 아내 수사 무마 의혹이기도 합니다. 화면 이렇게 보시죠. 자, 과연 동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배우자 수사 무마 의혹, 동작 경찰서에서 지금 수사를 하다가 내사 상황에서 덮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차남의 특혜 편입 의혹도 숭실대학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보람의 병원 가족 특혜 진료 의혹도 보람의 병원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모두 다 김병기 의원의 지역구 내에서 벌어진 일들이라는 부분도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김병기 의원이 아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접촉한 정황들도 드러나고 있는데, 바로 진술 코치를 경찰에게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5월 20일 오후 5시쯤 한 카페에서 경찰을 만나서 진술 코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관련된 출석 참고인 조사에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 진술 코치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동작서 측이 작성한 또 A4 용지 2-3장 분량의 문건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죠. 자, 전 보좌관 A씨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경찰 내사 시점에 2-3차례 통화하는 것도 들었다. 텔레그램으로 통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사 상황을 보고 별일 있겠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정철 최고위원님. 국민들께서 경찰의 수사 이거를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거를 이 사건을 통해서 단적으로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과거의 다른 여러 사례들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경찰의 내부적으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권력자들과의 관계에서 수사를 조율하고 재단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검찰청 폐지를 그렇게 반대하면서 문제를 제기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보시면은 진술을 코치를 했고, 뿐만 아니라 동작서 측에서 작성까지 해가지고 문건을 작성해서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실제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무혐의로 결국은 불송치해버렸다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수사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짜고 치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이거는 동작경찰서에 있는 이 담당 수사관들은 전부 직무유기죄로 바로 지금 수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성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경찰 수사를 믿겠습니까? 지금 권력자들에 대한,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건 국민들에게 어떤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이 아내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녹취 목소리와 함께 이야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 확인해 보시죠. 조직 부의장 카드가 있잖아. 우리 안 사람들이 누구지 고문들 만날 때나 이럴 때 카드를 그때 이렇게 썼나 봐. 우리 안 사람이 일부 직접 쓴 게 있더라고. 몇시 몇 분 이런 거 있잖아. 김병기 의원실인데요. 그래도 CCTV 이런 거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러면 절대 보여주지 마셔라. 윤석열 정권 때 우리 한 사람이 그 조사를 받을 때 6번인가 8번을 무혐의로 올리니까 경찰청 동작서에서 다시 조사해 그런 상황인데, 윤석열 정권의 가장 핵심한테 이걸 갖다가 부탁하면 죽이라는 소리지 그게. 자, 경찰이 내놓은 입장도 논란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분명히 김병기 의원의 목소리로 카드를 썼다, 그리고 CCTV 이런 거 나오면 보여주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고, 경찰은 내사 종결했는데 그 이유가 CCTV가 없어서 종결했다라는 겁니다. 국회의원 배우자 등 제3자가 법인카드 사용했다는 증거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무혐의 조사 종결.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식당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경찰이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경찰이 왔다면 당연히 알았을 텐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식당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가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김효은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정말 이 법인카드를 원래 이 구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러면 의회에서 뭐 네.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그런데 이 소지를 했어야 할 사람이 직접 언급한 내용은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법인카드에 대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모가 총 270~80여만 원을 썼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정황까지 다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네. 저렇게 CCTV는 들여다보지도 않아놓고 그냥 혐의 없음으로 종결을 했다는 거. 이것은 국민 눈높이에 정말로 맞지 않는 그런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뭐 아주 주도면밀하게 말을 짜맞추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식의 이 비위를 조사할 때는 경찰서로 치면은 담당 수사관이 있을 것이고 네. 그 위에 팀장급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동작 경찰서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지난번에 다른 언론에 소개가 됐다시피 팀장급과는 회식 자리에도 참가를 했었다라는 그런 보좌관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장하고도 여러 번의 통화를 했다라는 그런 진술이 있었고요. 네. 심지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때를 대비해서 경찰 출신이었던 그 타 당의 모 의원과 중진 의원과도 통화를 했다라는 이런 진술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팩트는 그겁니다. 법인카드를 그 사모가 썼다는 거는 팩트예요. 근데 이게 이런 비위가 어떻게 수사도 되지 않고 종결이 되었느냐, 이 부분은 분명히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수상한 카드 사용 내역도 공개가 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2024년 7월 취임한 현재 동작구 부의장의 카드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동작구의 한 닭발집에서 총 22건의 결제가 있었는데 금액은 452만 5천 원이었고요. 만원 혹은 10만 원 단위로 끊긴 결제 내역도 약 68%, 15건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닭발집 메뉴 금액의 대부분이 16,000원, 17,000원, 23,000원 이렇게 천 단위로 끊기는 부분이어서 만원, 10만 원 단위 결제가 좀 의심스러운 결제 내역이다라고 지금 경찰이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최병철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닭발집이 10,000원, 20,000원으로 나오는 게 가능할지가 좀 의문인데 아무리 요즘 또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네. 이게 좀 얼마 전이라 하더라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모든 물가가 한 30 내지 40% 정도 올랐는데 이게 가능할지가 문제고 그리고 실은 이게 지금 이 뭐 오늘 지금 나온 것만 해도 뭐 닭발집 문제가 됐건 아니면 그 카드 법인카드 유용이 됐건 경찰서장이랑 식사를 하거나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것도 텔레그램으로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 통화라면 통화했다는 기록이 남지만 텔레그램은 전화 통화 기록이 안 남기 때문에 삭제해 버리면 네. 이게 지금 오늘 지금 나온 것만 한 5건 이상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치가 뭐 여당 야당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게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너무나 좀 이해 안 가는 사건이 지금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당 차원에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불신이 이게 풀릴 길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도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판국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뭔가 좀 종합적인 책임 있는 뭔가 조치와 대책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경찰이 닭발집 결제 내역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어디 있다 보십니까? 의아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반복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결제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액수가 눈에 띕니다. 네. 뭐 10만 원 단위로 뭐 11만 원, 7만 원 이렇게 똑 떨어지게 결제되는 경우가 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에서 의심하는 건 실제로 여기서 닭발을 먹고 뭐 회의 때문에 결제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이 금전을 착복하기 위해서 닭발집으로 위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이고요. 이 사건과 관련은 없지만 실제적으로 법인카드를 잘못 유용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 이런 해당 식당으로 자신이 구입하고 싶은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닭발집에서 이제 카드로 결제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 사건화되거나 문제된 적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수사기관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제로 그날 뭐 회식이나 회의가 있었던 건 맞는지 어떤 부분으로 그 액수가 딱 떨어지게 나온 것인지 등을 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의혹들이 계속 터져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의원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 저도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거는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죠. 김병기 의원님도 당을 우선시하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에게 가장 부담 안 가는 결정을 스스로 판단하셔서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자, 탈당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동학 의원님, 김병기 의원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잖아요. 어떻게 정리될까요? 글쎄요. 저는 지금이라도 본인 스스로 탈당하는 것이 맞고 이거는 그걸 넘어서서 오히려 공직자를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가족 희생을 바탕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들의 뭐 선의를 봐주기 위해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공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삶을 재단하고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 중에서 공직자로 나서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족들은 그 공직자를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공직자를 활용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지금 취하고 불이익을 받을 걸 빼고 이런 방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민주당에서 뭐 지침으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일탈이라고 손치더라도 네. 저는 개인의 결단도 필요하지만 당에서도 왜 이거를 이렇게 끌려다니지? 이러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도 아마도 이게 보여지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일 텐데 국민들 역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할 거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결단도 필요하지만 당에서도 계속 그냥 돌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